그 시기에 배가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진료를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멀쩡한 의사들의 본격 재능 낭비 프로젝트 나는 의사다 시즌 4 보이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세종충남대병원 수학과의 권유원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세종충남대병원 소아청소년과 함께 계속 소아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것도 또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배가 아프다고 하는 우리 아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게 꾀병인지 진짜 아픈 건지 이게 집에서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저는 말 못하는 8개월 아이를 둔 엄마로서 얘가 배가 아팠던 적이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네, 말을 못하는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요. 네, 제일 중요한 사인 중에 하나는 잘 먹던 아이가 갑자기 잘 안 먹기 시작하거나 네, 아니면 뭔가 이상하게 심하게 평소보다 좀 보채는 게 많아진다든지 발열, 구토, 설사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 또는 더 어린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자꾸 좀 잠만 자려고 하거나 아니면 소변량이 줄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사인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장이 장 속으로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장중첩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그 병은 특히 이제 표현을 못하는 한 돌 전후의 아이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이상하게 많이 보채기 시작하거나 주기적으로, 아니면 뭐 혈변을 보거나 아니면 너무 깔아지면서 구토를 하거나 이럴 때는 병원에 빨리 오셔서 초음파를 보고 장중첩증이 진단이 되면은 장을 풀어주는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병원에 오면 네. 그러면 선생님은 뭘 하세요? 만져보고 뭐 사진 찍고 이런 거 합니까? 전체 소아 인구에서 한 20에서 30% 정도가 복통을 호소하니까 사실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복통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복통이라는 것 자체가 좀 주관적인 증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복통 환자 중에서 한 10% 정도는 실제로 원인이 있는, 그래서 제가 진단명을 말씀드릴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세균성 바이러스성 장염이라든지 뭐 맹장염, 췌장염, 뭐 역류성 식도염, 장폐색,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사실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고 치료 개입을 빨리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럼 90% 정도 배가 아파서 오는 친구들은 사실 정확하게 원인이 없는 기능성 복통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꾀병과 감별이 굉장히 필요한 네네네. 질환이지 않을까. 네네네. 기능성 복통, 요거는 뭐예요? 이제 정의는 뭐냐면 4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소아에서 한 달에 적어도 4번 이상 배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2달 이상 지속이 되는데, 검사를 해보면 이 복통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뭐 해부학적 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염증성, 종양성 질환 이런 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꾀병하고는 다른 겁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애가 수시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결국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는데 다행히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괜찮다고 설명을 드리면 되게 안도하시는 보호자분들도 계신데, 되게 실망하시고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너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얘는 자꾸 배가 아프다고 네네네네. 그러고. 병명이 나오는 10%는 맞아요. 사실 더 안 좋은 건데. 네네. 근데 이제 또 그런 병은 힘들긴 하지만 잠깐 입원하거나 수술 치료하면 해결이 되는데, 기능성 복통은 결국은 뭐 치료 방법도 없고 약도 없고, 근데 뭐 검사는 괜찮은데 애는 맨날 아프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힘드시고 답답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쭤보시는 게, 그럼 이게 심리적인 거냐, 스트레스성인 그렇죠.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사실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게, 이제 기능성 복통의 기전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내장의 과민 반응이라든지 위장관 운동의 장애라든지 또 뭐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 이런 것들이 서로 연관이 되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뇌랑 장이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아이가 내가 불편하거나 불안하거나 싫었거나 뭐 이런 기억이 있는 상황이 되면 뇌에서 신호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장이 더 과민해지고, 그래서 실제로 복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꾀병은 아니고요. 실제로 아이는 통증을 느끼는 거는 맞습니다. 어른하고 똑같네요. 맞아요. 우리 또 네네네. 보기 싫은 사람이랑 밥 먹으면 소화 잘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불편한 네. 자리 가면 참 힘들고 네네네. 그런. 그렇죠. 그 왜 저희도 어릴 때 아프면 배 아프면 엄마랑 할머니가 이거 해주시지 않았어요? 엄마 손은 약손 이렇게 뭐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 요게 조금 기능성 복통이라든지 심리적인 거에 의한 거라면 요거 해주는 거 좀 효과 있을까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있다고 하면 엄마 손 해줄 때 엄마가 나한테 스킨십을 해주고 그리고 그때는 엄마가 나한테만 관심을 갖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거가 아이한테 좀 안정감을 주면서 통증이 좀 완화될 수는 있을 것 아빠 손은 같아요.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아빠 손도 약손. 그래서 제일 이제 기능성 복통에서 가장 중요한 노력이 돼야 되는 게 엄마 아빠의 안심. 네. 왜냐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불안해하면 이 불안감이 아이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애는 복통이 더 당연히 생기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애가 배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맞는 말이 그러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네. 애가 이제 유치원에 새로 가기 시작했다, 네네.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럼 그 시기에 배가 많이 아파요? 네, 그래서 3월 초에 진료를 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네, 입학한 네, 애들 네. 집에서는 멀쩡했는데 유치원이나 학교나 어린이집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배가 아파. 그렇죠. 뭔가 환경이 변화가 바뀌니까. 네, 확실히 되니까 이게 아이들은 아직 적응하기가 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때는 복통이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도 경고 증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복통을 호소하는 거에다 플러스 아이가 이상하게 자꾸 밤에 자다가 깨서 배가 아프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초록색 구토라고 하는데 그런 담즙성 구토나 뭐 주기적으로 하는 구토가 있던지 아니면 한밤중에 자꾸 설사를 하는 뭐 경우 또 혈변이 있는 경우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체중이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거나 오히려 빠지는 경우 또 성장이 좀 더디거나 사춘기가 늦는 경우 특히나 또 소화기 증상이 원래 없었던 친구들이 이렇게 급성 복통이 나타나면서 열나거나 설사, 구토 이런 증상이 동반되면 또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90%에 해당하는 기능성 복통인 것 같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뭘 해주세요? 말씀드렸듯이 일단 보호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요. 네, 답답한 거는 저도 너무 잘 알지만 어쨌든 엄마 아빠가 안심하고 조금 기다려주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아이랑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뭔가 얘가 복통을 느끼는 그런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런 걸 개선해 주는 게 필요하고 대신에 뭔가 학교를 안 가거나 복통 때문에 네. 자꾸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먼저 이렇게 뭐 오늘도 아팠어? 뭐 어디가 얼마나 아파? 뭐 약 먹을까? 병원 갈까? 이렇게 통증 자체에 너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좋지 피해야 되는 않습니다. 거군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가 아플 거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하고 이런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는 편이고 네가 아픈 거는 맞고 네, 그건 선생님도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으니까 어떤 날은 더 아플 수도 있고 덜 아플 수도 있지만 괜찮다.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 선이가 이제 꾀병 얘기도 네. 했지만 이제 유치원이나 학교 가기 싫어서 배 아프다고 핑계 대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하루 안 갔어요. 오케이예요. 근데 계속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한 달에 막 열흘을 배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를 학교 안 안 가고 근데 병원 가보면 아무 이상 없고 이런 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정말 꾀병인지 아니면 얘가 통증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통증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에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아이가 정말 학교 생활에 어떤 이유 때문에 문제가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우울감이나 이런 게 실제로 같이 존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정신과 선생님한테 좀 협진을 드리고 상담을 좀 받게 하기도 합니다. 학교 선생님한테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진짜로 아이가 뭔가 힘든 일이 없는지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고 이것저것 했는데 다 안 되면은 필요하면은 정신과 협진도 낼 수 있고 뭐 그런 거군요. 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애기들이 어릴 때는 화장실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참고 참다 보니까 변비가 생기는 네. 경우가 네네. 있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이제 똥배라고. 그렇게 좋은 전문 용어가. 그러니까 응급실에 배 아프다고 찾아온 아이 중에 꽤 많은 아이는 엑스레이 찍어보면 온통 뱃속에 똥이 차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엑스레이 찍었다고 딱 똥이 많이 차 있어서 얘는 변비. 이래서 배가 아픈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 그러니까 똥배랑 변비는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른 거군요. 그쵸. 똥배는 배에 똥이 차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뭐 저희도 지금 배 사진 찍어보면 아주 깨끗하진 않을 거거든요. 똥이라는 건 항상 만들어지고 차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배가 아플 거야 이렇게 사실 단정 지을 수 있는 아. 자,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많이 찍어보면요. 똥 얘기하면은 일단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똥배, 네. 변비, 소화변비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